2025년 6월 3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화요일,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식시장이 잠시 쉬어갑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아니면 분리불안 겪는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는 미쓰리조차도 오늘은 내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믿고 오늘은 분리불안을 겪지 않고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6월 2일, 6월의 첫 번째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 녹음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따 오후에 새날에 출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초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이 있는지라 오늘은 8시에 이제 출구조사 나오고 아마도 한 12시 정도까지는 새날 스튜디오에서 확정까지 보고 오려고 하다 보니 체력을 좀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실 일요일 방송도 이렇게 들으시면 뭔가 애가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이게 뭔가 좀 붕 떠 있어요. 그 붕 떠 있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자면 여러분과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특히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따가 새날 방송에 출몰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날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이 주식시장과 대통령 선거 때문이고 글쎄요, 누구보다 저는 좀 속상하지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윤석열이구나라는 거를 좀 일찌감치 알았죠. 언제 알았느냐? 2022년 1월 달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3,000포인트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주식하는 분들한테 어필을 하면 좋은데 저야 솔직히 돈다방 미쓰리 유명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저로서는 푸나님한테 메일을 보냈죠. 거기 경제 전문가 나오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 될 것 같아서 주식시장 3,000포인트 반납하는 거다. 이걸 좀 어필을 하면 좋겠다라는 메일을 보내드렸고 푸나님께서 네가 직접 나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된 게 바로 3년 전 1월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내 5천이지 그렇다고 올해 3천은 아닙니다. 물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한 것처럼 단단해야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포인트는 윤석열 정권 내내 다른 전문가들이 2,000포인트 깨진다고 아우성 칠 때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000포인트 깨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3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단단해진 것 같다. 그러면 그 단단함이 이제 2,400, 500, 600, 700, 800 이렇게 3,000까지 가야 되고 코로나 때 겪어보셨겠지만 3,000은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냥 찍고 오느냐 아니면 단단하게 움직이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과정에는 미쓰리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황을 보는 증시 분석가의 모습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6월 2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하고 그리고 이따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다우지수는 0.08% 상승, S&P 500은 0.41% 상승, 나스닥은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설레어서 잠 못 주무시죠? 저는 요즘에 조금 일찍 잠이 들거든요. 근데 잠자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잠이 들다가 새벽에 눈을 뜨면 사장 남천동이 이제 끝난 다음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나중에 봅니다.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자는 경우가 많아서 새벽에 깨서 사장 남천동을 이제 틀어놓고 낄낄거리다가 다시 잠들고 저는 요즘에 사장 남천동을 한 2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그런 설렘을 가지고 새벽에 눈을 떠서 뉴욕 증시 시작을 봤더니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소폭 하락 시작했고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다우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뭔가 플러스로 나 움직일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감 역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뉴욕 증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가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마감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는데 이렇게 상승 마감시켰던 이슈가 뭐냐? 바로 트럼프의 주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에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 좀 4월 달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 좋게 나오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히려 예상을 깨고 지금 월요일부터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사뭇 후집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5월달 제조 PMI 지표 이미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4월달은 48.7이었는데 5월달은 48.5로 소폭이지만 하락했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5월달 제조 PMI 지표도 시장 예상치 52.3보다도 부진한 52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결정,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4월 2일 발표했던 것만큼 무역관세 정책이 심하지 않는다면 연준의 정책금리는 향후 12에서 18개월 사이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75.6%입니다. 자, 이슈까지 짚고 총괄적인 시황을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는데 다우지수가 상승 전환하고 마감 기준으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번 주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관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다소 급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21대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대통령을 기대하느라 쉬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 뉴욕 증시 6월 2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쉬어가는 상태에서 6월 2일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쉽게도 2,700포인트를 살짝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자, 아마 내일 6월 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2,7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겠죠. 어쩌면 당분간 미국 주식시장이 잘 버텨주는 동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자체 내에 일시적인 이벤트성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약간 의심을 하는 부분은 바로 트럼프인데, 제가 요즘 트럼프를 가만히 보자 하면 금요일마다 이슈를 던집니다.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 날 관세, 철강 관세 25에서 50% 할 거야. 아니면 중국 관세 세 자릿수로 부과할 거야. 아니면 제롬 연방은행 총재죠. 제롬 파월 연방은행 의장, 연준 의장을 해임할 거야. 하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금요일 장 마감 후. 이렇게 뭔가 주말 동안에 쉬어가는 텀을 두고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좀 불안한 재료이다 보니 주말을 넘기고 좀 냉정하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혹시 하락할 거를 염려해서 살짝 MSG를 뿌려주는 분위기가 요즘 뉴욕 증시의 흐름이에요. 6월 2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했다가 상승 마감했는데 그 이유가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지금 저질러 놓은 관세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백악관 대변인의 말, 그것도 구체적인 일정, 6월 6일 혹은 6월 5일 아니면 6월 7일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면서 일단 주식시장을 안정시킵니다. 어찌 보면 여전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뉴욕 증시가 영리한 건지 악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계산기 잘 두들기는 트럼프가 일단 뉴욕 증시를 좀 잘 요리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을 잘 요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아까 아마 내일 6월 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빨간색, 우리는 파란색이지만 주식시장은 빨간색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색이지만 빨간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랠리를 보일 겁니다, 한번.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인 거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건 거죠. 시진핑이 통화해 줄까? 자, 그러면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한다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이 관세 전쟁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갈 거고 그리고 이미 저렇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를 불안해한 트럼프가 금요일마다 이슈를 던지고 MS를 치면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누구보다 중국이 압니다. 그래서 키는 중국이 갖고 있다 보니 중국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해줄까라는 부분을 항상 저는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게 던졌을 때, 145% 막 이렇게 시게 던졌을 때 중국이 오히려 끄떡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때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트럼프가 밀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한번 기세를 뺏긴 트럼프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금 언프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메이 원티? 이거죠.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협상에 대한 심리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랠리는 진행될 것이다. 단발성 랠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5,000포인트는 예를 들면 5년 내라는 임기지
올해 안에 무조건 3,000포인트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벌써 3,000포인트 노래 부른다고 했잖아요. 3,000포인트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불가능한 건 아지만 쉽진 않습니다. 설사 3,000포인트를 간다고 칩시다. 다시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1,000포인트, 2,000포인트가 어떻게 단단해져 왔는지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 뭐 찍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단단해지기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주식시장 가자라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단기적인 랠리는 갈 수 있으나 트럼프는 이 관세 전쟁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 키는 중국이 갖고 있고 지금 똥줄 타는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크게 질러놓고 그것도 금요일날 질러놓고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MSG 뿌려가지고 진정시키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키는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설령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많이 중국한테 기 뺏겼어요. 기가 눌렸습니다. 거기서 세게 가자니 지금 중국에 세게 하자니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되고 그리고 아까 보셨죠? 경제지표가 저는 그나마 이번에 기저효과로 좋게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저의 예상보다도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은 관세 전쟁 때문에 향후 12에서 18 그러니까 향후 1년 반 정도 뒤에나 금리를 인하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미국 경제가 얼마큼 너덜너덜 해줘야지만 금리 인하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준은 왜 미국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작년보다 1% 낮은 미국의 기준금리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 겪었던 초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지금 금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때리니까 연준이 멘붕이 된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대략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지만 저는 뭐 분리불안 같은 거 오늘 느끼지 않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돈 많이 벌자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군자금도 열심히 돼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물들었을 때 경제를 아는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등신 같지 않은 윤석열 같지 않은 진짜 대통령이 탄생하면 정말 경제가 돌아가고 돈이 돌고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열심히 수익을 줍줍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내일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과 저와 모두 부자 되는 그런 좋은 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따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 마치고 이따 새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